이거 뚱뚱한 게 온다. 그래서 10,000원으로 야채와 과일을 얼마 정도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티크랄 거리에서의 한 달 살기를 꿈꾸고 왔습니다. 여행객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숙소. 이스탄불 숙소 선택 시 먼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본다면 역사적 중심지인 에미네니와 역사지구, 아시안 지구의 한적한 주택가인 카디쿄이, 역사적인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 탁심 베이올루,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천 및 비추천 지역, 그 이유와 함께 각 지역들의 장단점과 직접 경험한 물가와 한 달 살기 생활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스탄불의 한 달 살기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샤다시에서 저희가 이스탄불로 넘어갈 건데, 자, 이제 탁심으로 가봅시다. 요리 들어가네. 이걸 넣으면 잔돈 안 내주고 다 충전한 채로 나온대. 이거 되셨길래 하나 더 해야지. 뭐 하나로 2명 탈 수 있어. 아, 그래?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아니야. 첫 번째로 탁심 지역인데요. 현대적인 상업 및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도시 곳곳으로 이동도 용이합니다. 반면 밤에는 다소 시끄럽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지구 카디쿄이인데요. 유럽지구에 비해 숙박비가 저렴하고 선착장 주변 이외의 주택가는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하지만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스탄불의 역사적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는 에미네니 구시가지입니다. 관광지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반면 관광객이 많아 번잡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이 올드한 데다 가격이 높습니다. 조용했던 바닷가 마을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가장 번화한 이스티크랄 거리에서의 한 달 살기를 꿈꾸고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생 최악의 숙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영업하는 수많은 클럽과 바, 카페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엄청난 볼륨의 음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이 고스란히 주변 숙소로 전달되었는데요. 여기 있네. 여기야? 저 아저씨 맞네. 맞네. 아, 그래도 분리형이긴 하네. 여기 주방이 있고, 아, 이게 내려오게 설계가 돼 있구나. 이렇게 문이 다 안 열리니까 이렇게. 헐, 방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 그리고 보일러가 여기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조금 밖으로 꺼내야 되겠다, 침대를. 여기에 화장실, 샤워젤 있고, 샤워실만 깨끗하네. 그래서 어메니티를 2세트로 갖다 놨네. 방은 정말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고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보일러 소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더 작은 방으로 다운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저런 곳에서도 한 달을 살았구나 하고 미소 짓게 됩니다. 지나고 나니 다 추억이네요. 먼저 숙소 비추천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티크랄 거리 주변인데요. 밤새도록 술집과 식당의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탁심 광장 근처 이민자촌인데요. 노숙자와 버려진 건물들이 많고 언덕길이 심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지구 근처, 숙소 가격도 비싸지만 번잡합니다. 네 번째는 카디쿄이 선착장 인근인데요. 이곳은 그냥 시장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숙소의 주소를 구글 지도에 찍어보시고 그 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상업지역이라면 무조건 패스하세요. 이스탄불은 상상 이상으로 시끄럽습니다. 다시 이스탄불 한 달 살기 한다면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먼저 탁심 광장 건너편인데요. 공항버스 정류장,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고 번화가 바로 옆이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평지입니다. 두 번째는 추크루추마인데요.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 속에 젊은 예술가들의 공방과 힙한 카페, 상점들이 숨어있는 보물 같은 곳입니다.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이스티크랄 거리의 활기를, 아래로 내려가면 바닷가의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베이올루의 지역으로 카디쿄이도 추천할게요. 선착장 이외의 지역은 조용하고 여유롭습니다. 집돌이 스타일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관광지 근처에 머물고 싶다면 술탄 아흐메드 광장의 서쪽편, 평지라 이동이 편하고 골목 안쪽은 그나마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다만 비싼 편인데다 청결과 소음에 대한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걸어서 골목길과 올드타운 걷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추크루추마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에 일주일 이상 머무르신다면 무조건 교통카드 구입하세요. 유럽과 아시아 지구를 연결하는 페리 요금을 비교해보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이스탄불 교통카드가 무려 40%나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한 장의 카드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주말 늦게까지 노는 올빼미족이시라면 1-A, 1-B,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6개의 메트로 노선이 주말 24시간 운행한다는 점을 기억해 택시비를 아껴보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 튀네를 타보는 것도 감동적이고요. 카파다시 선착장에서는 아름다운 프렌스 섬, 부르사, 보스포러스 해협을 돌아보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환승 할인이 없으니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를 찾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오늘은 이스탄불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장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으로 야채와 과일을 얼마 정도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싼 지역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탁심 바로 큰 길 건너편이라 접근성이 나쁘지도 않고 이쪽에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물가가 꽤 저렴하더라고요. 파김치를 담궈볼까요? 파가 우리 파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이렇게 두 단이나 담근다고? 그 정도 해야 파김치가 되죠. 시금치, 마늘 사고, 홍고추 5개랑 청고추 5개, 토마토는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호박 큰거 하나 하자. 큰 거 하나? 당근은 몇 개 가져가야 되지? 요 정도만? 우리 10,000원치 사야 돼. 이걸로 10,000원 안 돼. 감자, 상태 엄청 좋은데? 양파? 그 다음에 과일. 사과가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비싸 보이지? 그래도 사. 그래도 사. 10,000원 안 되진 않을 것 같지 않아? 지금 산 거 양이? 물론 10,000원 더 넘을 것 같은데? 기타 야채는 무게가 똑같나 봐. 따로 담아주신다고. 아, 야채하고 과일이랑. 떼시길래. 새끼래 내려와봐. 아, 봉다리에 가격이 다 붙어 다 있구나. 붙어 있어. 저거, 이렇게. 262.95. 드시길래. 자, 이거 줘봐. 이거 다 해서 지금 거의 10,000원 나온 것 같아. 1,400원 정도 나왔어. 성공이네. 10,000원 얼추 맞추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게 10,000원. 여기가 확실히 싸네. 확실히 싸. 마트보다. 현지인 마트 가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식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어요. 내려봐. 식당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보기 물가는 놀랍도록 저렴했습니다. 미니 밥솥과 멀티쿠커 하나 챙겨가시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궁금해하실 이스탄불 탁심 한 달 살기 총 비용 공개합니다. 28박 29일, 교통비는 160,000원, 프렌스 섬과 부르사 왕복 교통비 포함입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 덕분에 식비와 카페에 총 750,000원 썼고요. 그리고 인생 최악의 숙소였던 호텔에 113,000원 지출했습니다. 쇼핑과 함만 목욕탕,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순수 생활비는 205,000원이었고요. 저희처럼 숙소에서 요리를 자주 해 드실 계획이라면 번화가보다는 조금 외곽의 주택가에 위치한 숙소를 선택하고 숙소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실패 없이 즐거운 이스탄불 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얘 알아. 이 동상이 의미를 아는 것 같아, 얘. 아니,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뭐야. 개밥이라도 하나 갖고 왔어야지. 추루를 사왔어야 되는데. 어? 진짜.